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희경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얼죽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시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아파트 하면 역시 뭐니 해도 구축보다는 신축, 신빙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좋아합니다. 자, 이러한 얼죽신에 얽힌 내용인데요. 얼죽신, 똘똘한 한 채의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 지능적 불동산 거래에 대한 탈세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최근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오늘 그 보도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 지능적 부동산 거래 탈세 세무조사 얘기입니다. 잘난 부모 덕에 금수저로 태어난 그 찬란한 역사 뒤에 숨겨진 부모님 덕에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받고 가장 매매로 비과세 받고 이러한 분들에 대한 총 156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면 배경에는요, 이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그 탈세 행위를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 거래 동향을 우리 국세청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최근에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얼죽신, 즉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고, 또 같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이냐 강북이냐에 따라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그 아파트의 그 격차가, 집값 격차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러한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그 강남 아파트의 매매 거래 신고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을 취득을 하거나 특수관계자의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저가로 직거래를 하거나 혹은 다운거래를 하거나 이러하면서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즉 가장 매매를 이용한 이러한 탈세 등에 대해서 그 수법이 날이 가면 갈수록 진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요, 이러한 고액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지능적 탈루 혐의자 총 156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국세청 보도자료입니다. 2월 17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잠깐 가기 전에 일단 부동산원에서 그 나온 자료인데요.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면 우리가 보통 가격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은 매수하고자 하는 그 심리가 강한 거고요. 100 아래로 이제 떨어졌을 때는 매수하고자 하는 그 구매 욕구가 이제 매도 욕구보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자, 강남권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남 4구인 경우는 108.1로 굉장히 높잖아요. 지방은 지금 어떻습니까? 92.3%. 서울 서울 평균도 98.6%인데 이 강남 4구는 무려 108.1%라고 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편법적으로 증여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부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총 5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형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우리 저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같은 분이나 다 이러한 편법적인 이런 부동산 거래 등을 하지 말고 이제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면서 오늘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편법 증여, 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에 대해서 세무조사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을 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입니다. 자, 그림은 참조하시고요. 자, 이 자녀는 그 아파트, 고가 아파트가 이제 자신의 소득이나 자신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취득하기 어려운 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요, 수십억 원을 주고 취득을 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그 상황을 좀 더 들여다 봤더니 이 자녀의 아버지, 부친이 얼마 전에 굉장히 직업이 좋으신 분인가 보죠.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었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이 아버지의 이러한 많은 자금이 지금 어디에 사용됐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죠? 아버지의 그 자금이 아들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지금 그런 추정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세무조사 착수를 했는데 자녀의 소득이라든가 재산 상태와 그리고 아버지의 자금 여력에 비추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 아파트 이제 고가의 아파트 취득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아가지고 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을 추징을 하겠다. 즉 세무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가지고요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버지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액의 배당을 받았는데 아마 신고도 누락됐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세무조사까지 아버지에 대한 그 소득세 세무조사까지 착수를 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 혐의자 3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이제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즉, 다주택자가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혐의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주택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분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그 고가주택 한 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이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을 자신의 친척에게 명의를 넘깁니다. 즉 가장매매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서울에 있는 그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이제 적용을 해서 신고하고 이후에 그 친척한테 넘겼던 가장매매했던 그 지방의 저가 주택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시간이 아마 시간도 촉박을 했고 이런 혐의가 다 잡혀 들어가니까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런 금융조사 등을 통해 그 지방의 저가 주택을 지금 어떻습니까? 친척한테 이제 가장매매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를 해서 즉 가장매매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 거래 실질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을 부인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세무조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다음 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참 여기도 37명이네요. 자, 보시면은요. 부실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그 기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유형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양도인은 10년 이상 보유해온 토지를 사실상 이제 휴폐업 상태인 그 부실법인에게 취득가액보다 10년 전에 자신이 취득했던 그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부담을 안 하잖아요. 양도 차손이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 부실법인이 동일 날짜에 다른 법인에게 이 토지를 재양도를 하는데 시가대로 양도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많은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실법인은 어떻습니까?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최초 양도인은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거래를 위장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수령하는 그 수법으로요, 이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양도대금의 그 실질 귀속자가 과연 최초 양도인 갑인지 확인을 하고 부실법인과의 그 형식적 거래잖아요. 이런 형식적 거래를 부인을 해서 실질에 따라 양도인이 직접 어떻습니까? 그 다른 법인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인에게 실질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추징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요. 특수관계자 간이 저가 직거래로 세금 탈루한 혐의입니다. 이 29명입니다. 자, 분양권 다운계약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보시면은 양도인은 청약 당시 굉장히 그 높은 경쟁률을 선보였던 그 선호 지역의 아파트 단지의 그 분양권에 당첨이 돼서 좋겠네요. 당첨이 돼서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그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이 분양권을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깝잖아요, 세금이.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이제 그 양도인과 그리고 이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양수인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낮춰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서 이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의 그 낮춰진 차익 있잖아요. 그것은 편법으로 별도로 지급을 하기로 했던 그 거래인데요. 이때 그 양도인은 실제 거래한 금액이 아닌 그 다운 계약서 금액대로 어떻습니까? 양도 가액을 당연히 과소 신고했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데 이 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도 관련돼서도 굉장히 지금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돼서도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비과세까지 지금 잡혀들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조세범 처벌은 기본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위반, 뭐 이렇게 중개사까지 끼어들었다 그러면 중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 여부 등도 이제 굉장히 이제 사안이 중점 사안이 많이 나오겠는데, 일단 보시면은요,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로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을 하고, 아까 그 프리미엄 상당액은 별도로 지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래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을 하고, 만일 이 사람이 뭐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그런 걸 다 전면 배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다운계약을 하면요,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자, 즉 다운계약을 했을 때 만약 그 사람이 비과세라든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라 그러면 그때 이게 전면 다 부인이 되고요. 그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 우리 20%, 10%, 40%짜리가 있는데 그 40%로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에 이제 10,000분의 22일을 이제 적용받는 거 있는데 그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과세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즉 실거래가 신고를 지금 위법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의 10% 이내에서 지금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무려 등록 취소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웬만하면 다운 거래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5번째 유형은요,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수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라든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입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부친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를요, 직거래로 이제 자녀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세대로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자금 출자가 확실하게 이제 증빙이 됐다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시세 60% 수준이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이때 이 직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부인을 하겠다 그러고 있고요. 시가대로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세를 하겠다 그러고, 자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증여세 신고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자녀가 이제 요 아파트를 뭐 시세 대비 60%에 가져갔다 그러니까 60%까지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 그러더라도 나머지 시가와 비교했을 때 나머지 한 40% 정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상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증여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조사 방향은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불이익 규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을 해서 과세를 하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저가 양수로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방향으로 조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입니다. 너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기획부동산 지금 우리 뭐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 나오고, 지금 좀 최근에 보니까 뭐 월세 사시는 분들도 그 조그만한 그 보증금 갖고도 지금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지금 날개를 치고 있는데,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에 대해서 세무조사 착수한 내용입니다. 즉 개발 예정 지역 이면도로를요, 지분을 쪼개가지고 그 쪼개기 수법이죠. 그래서 고가의 양도해서 세금 탈루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게 있잖아요. 모아타운 예정 지역 소규모 정비 사업이잖아요. 이러한 모아타운 예정 지역 주택가 이면 도로에 그 도로 부지 같은 것을 이제 낮은 가격에,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평가액이 거의 없든가 거래가 된다 그러더라도 뭐 대지라든가 전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낮은 가격에 사들인 후에 자신들이 취득한 그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이제 쪼개기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수법을 써가지고 이제 탈루를 한 혐의인데, 이 과정에서 이 기획부동산이 도로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정비사업 시행 시 이제 고액의 현금 보상을 받거나 현금청산자가 되면은, 아니면은 만약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뭐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되는 허위 광고를 하고 투자자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획부동산은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러한 막대한 양도 차익과 관련돼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가상의 직원에 대해서 가공경비죠, 허위의 그 인건비를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익금을 어떻습니까? 좋네요. 골드바 지금 10배 올랐다 그랬나요? 그 이익을 골드바로 변칙 지급한 혐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허위의 가공경비 계상이라든가 부당한 법인자금 유출, 여기에 지금 법인자금 유출까지 하면은 이게 지금 그 법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조세범칙에 따르면은
그 은닉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게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이렇게 법인자금 유출 등을 확인해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을 한다 그러니까 이분 검찰에도 가셔 많이 불려가셔야 되겠는데요? 참나. 은닉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야, 기획부동산. 저기, 여기 내가 뚜껑 열리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 유형으로 지금 세무조사에 착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렇게 나온 그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세금도 탈루하고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에 악을 끼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세무조사에 매일 이제 거래 통장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국세청에서 요거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세무조사에 지금 착수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사 총 156명에 대해서 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편법 증여를 받거나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그렇죠. 얼죽신이잖아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 그리고 세 번째,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그리고 네 번째,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그리고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총 156명에 대해서 지능적, 변칙적 방법에 의한 탈세 거래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지금 예의주시할 사항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변칙적 지능적 부동산 탈세 거래에 대한 지금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부모 덕에 수십억 아파트 사고 가장 매매로 비과세 받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여러분의 통장이라든가 여러분의 신용카드,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래하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국세청은 모니터링하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